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선택과 집중. 자, 직판효과가 유럽에서는 헝가리 공급 거점을 기준으로 해서 연매출 1조 정도까지 지금 기대가 되고 있죠. 자, 휴미라이의 작년도 콘크리트 방어가 상당히 미국에서는 여전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의 장내 매수로 지분이 0.26% 증가 공시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도 0.7%, 다우와 S&P 선물도 0.39, 0.45% 강세 흐름이죠. 중소형주 중심의 러세이천 같은 경우에도 0.29% 강세고요. 유가는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자, here is the biggest intermediate risk to the stock. 주식시장에 이제 리스크 관련되는 부분 가장 큰 게 뭐냐? 결국은 금리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겠죠. 그래서 금리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들이 완화되었고, 다보스 포럼에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제 브라이언 머니안 관련되는 부분들도 올해 금리가 4번 정도 인하할 것이다. 요런 어떤 이제 매크로 관련되는 변수의 어떤 이 작년 3분기, 4분기 채권 시장에서 금리나 배팅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취소가 되면서 기관들의 어떤 매도 물량들이 좀 연초부터 나왔고, 이런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책으로 최근에 다시 또 빅테크 기술주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CS 이후로 강한 흐름들을 AI 반도체 관련 중심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US 선물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테크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 로우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강한 상승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마존의 이제 EU 블락 관련되는 부분에서 아이로봇 관련되는 부분들이 그 관련은 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블랙록의 현물 ETF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고 난 다음에 1조 관련되는 부분, 이제 거래량 관련되는 부분이 미국 시장에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물 ETF 관련되는 거래 관련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그 이후로는 오히려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약세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우리 셀트리온 관련, 자, 어제도 반등이 나올 때 크게 일단 반등이 좀 없었고요. 자, 오늘도 장중에 이제 5일선 부근까지 미증시 흐름으로 아침에 18만원대 부근까지 갔다가 오히려 이제 18만원대가 저항의 역할로 가다가 오전까지 좀 밀려 내려가서 17만 6천원, 종가는 살짝 좀 뛰어가지고 한 1300원 올렸는데 시간에는 한 200원 내려서 17만원대 여전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에 들어올리고 90% 들어올리고 들어올린 어떤 이제 가격단에서 한 25% 가까이 지금 밀려 있는 상태에서 지지 확인이 계속 되고 있지 않으면서 좀 줄줄줄 밀리는 흐름들을 거의 1월달 첫 번째, 두 번째 빼고 난 다음부터는 거의 전 거래일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급을 좀 견인했던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월 중순 때부터는 지속적인 어떤 매도가 훨씬 많이 나오면서 연기금의 매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작년에 이제 고점에서는 좀 매수를 하고 저점에서는 팔고, 합병 관련되는 이슈가 있었을 때도 계속 이제 저점에서 매도하다가 이제 패시브 관련되는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서 연말까지 또 이제 20일 넘게 최장 또 매수가 들어오다가 또 연초 이후에는 다시 또 최근에는 매도 흐름이 나오면서 고가에서 매수하고 저가에 매도하는 그런 어떤 매매 패턴이 또 1월 달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연기금의 매매 패턴은 상당히 조금 이제 의구심이 드는 어떤 매매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지금 한 3% 가까이 오늘 양봉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수급상에서는 이제 셀트리온이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 이제 들어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쪽에서 계속 매도죠.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 좀 매도가 나왔고, 기관 쪽에서는 이제 개인들은 이제 이번 주 후반에는
매수를 하는 좀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자, 이 18만 원대 흐름에서 추가적인 어떤 하락은 좀 제한적이어야 되겠고, 빨리 이제 이런 5일선을 극복하면서 21선 라인에 지금 20만 원대가 걸쳐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윗꼬리 연봉입니다만 추세가 이제 12월 달에 돌고 아직은 상방에 대한 어떤 흐름이 월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봉에서는 이제 이번 주에 추세 전환이 나타났죠. 예. 일봉으로는 이제 1월 달 1월 초 이후에 이제 추세 전환이 하락 추세 전환된 지가 한 2주 정도 이렇게 추세 라인에서는 진행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 직판 관련되는 부분들은 셀트리온이 2019년부터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의 약화 흐름들을 좀 보면서 신약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인 티트 개선도 있겠습니다만 2017년도부터는 직판에 관련된 어떤 준비를 꾸준히 사실 해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도 중요합니다만 유럽에서 어떤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견고한 상태에서 지금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직판 이후에 유럽, 중남미, 아시아 국가에서 매출 증가가 확연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합병을 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이제 이런 공공입찰에서 가격적인 어떤 경쟁력을 좀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볼륨적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나왔던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에서도 수주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뿐만 아니라 항암제 라인에서도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 수주를 하고, 네덜란드에서는 점유율 자체가 램시마가 한 54% 정도. 그래서 이제 주요 현지 법인 현황을 보시게 되면 이 헝가리가 좀 중요하죠. 이제 유럽 향해서 터키 쪽하고 이제 헝가리 쪽 여기를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공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헝가리가 이 글로벌 빅파마들의 합작사들이 한 4개에서 3개 정도를 차지하고, 상당히 이제 이런 R&D라든지 약품 시장에서 한국과의 어떤 교류가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좀 많이 일어나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현지 법인들이 헝가리 법인의 어떤 종속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네덜란드하고 터키를 제외하면. 그래서 직판 관련되는 어떤 시스템 전환과 연관성이 좀 짙다, 이렇게 좀 보여지죠. 그래서 몇 년간 직접 판매 확대에 이제 공을 들였고, 2020년도 이제 코로나 들어가면서 램시마 유럽 직판을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에는 자가 면역에 이어서 항암제까지 확대를 해서 이후에 이제 출시되는 건 무조건 이제 직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미국에도 이제 작년도부터 4월 달에 베그젤마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유플라이마 이제 직판을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유럽, 북미, 중남미, 아시아에서도 현지 법인을 통해서 직판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영업력이 좀 떨어졌을 때 파트너사를 통해서 할 때는 이제 수수료 요율도 조금 비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판가 관련되는 부분을 또 보상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수익성 관련되는 부담이 있었는데, 직판을 통하면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이 직판에 성공을 하게 되면 수익성은 상당히 올라가는 구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눈에 띄는 지역은 역시 이제 유럽이다. 그래서 헝가리, 기타 이제 국가는 헝가리 쪽에 종속 기업들이 법인에 종속되어 있는 흐름들이 많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기타 이제 남미 쪽이라든지 요런 아시아권 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직판 지역을 지속적으로 늘어나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미국입니다. 세계 최대의 시장이고, 미국 시장이 직판을 뚫기가 가장 어려운 시장이지만 뚫고 나면 수익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에 작년도에 이제 준비를 해서 유플라이마 진펜트라 출시를 또
올해 2월 말에 또 준비하고 서정민 회장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케팅 관련되는 부분 계속 이제 미국 쪽 중심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미국 직판의 결과가 합병 셀트리온의 어떤 실적들을 이 워딩과 더불어서 펀더멘털이 따라가면서 해야 이제 주가의 어떤 추세적인 상승을 계속 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외신에도 이제 뭐 바이오 스페이스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삼성 이 삼성이 이제 그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자회사죠. 삼성 이제 에피스 여기에서 그 네 번째 이제 뭐 이 바이오시밀러 마켓 리포터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 이제 참조해서 작년도에 에브비에 이제 휴미라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가 9개가 출시되었죠. 1월 달에 암제베트를 기반해서 사실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받고 있는 게 이제 베링거 인겔하임의 실태조거든요. 여기는 인터체인저블도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가격에도 보면 5% 할인과 그 거의 85% 할인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베링거 인겔하임을 주로 좀 다뤘는데 크게 이렇게 성과를 못 냈습니다. 셀트리온의 유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점유율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뭐 상당히 이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삼성의 이제 하드리마 같은 경우가 12월 기준으로는 1위를 뭐 달성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리포트가 나왔겠죠. 그래서 휴미라가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콘크리트 방어를 했죠. 이렇게 바이오시밀러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 이제 오리지널 제품 자체의 어떤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뭐 빠르게 보통은 하락하는데 휴미라는 거의 뭐 1년 차에서 3% 정도밖에 시장 침투를 허락하지 않아서 근데 원체 지금 휴미라 시장 자체가요 미국 시장만 한 24조짜리니까 이 시장 침투를 조금만 하더라도 다른 어떤 바이오시밀러에 비할 수 없는 굉장히 높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상황인데 예. 아무튼 이제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를 보시게 되면 이 성과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장기적인 어떤 경쟁력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는 본격적인 어떤 경쟁 구도에서 어떨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선두주자는 결국 암제비타와 이제 하드리마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뭐 12월 달의 흐름을 보면 출발은 좀 다르게 갔습니다만 암제비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좀 이제 1분기에는 가장 뭐 독보적으로 갔다가 이제 2분기부터 이제 줄었고 하드리마 같은 경우가 이제 꾸준히 좀 올라오는 뭐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삼성의 이제 리포트를 봐도 단순히 어떤 가격을 낮추고 이렇게 해서 좀 뚫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어떤 부분에서 여러 이제 사례가 있어서 여전히 이제 오리지널 본래부터 미국에는 오리지널 선호가 있는데 이런 뭐 치료 지원이라든지 뭐 베스트 프랙시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게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관계로 뭐 이렇다. 그래서 향후에 이 고농도의 어떤 이제 인터체인저블 같은 게 승인이 따르면 이게 이제 시장 점유율 확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어떤 전망치는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바이오스페이스에서도 이 에버비의 휴미라 메인테인 마켓 도미넌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가 많이 런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네 번째 바이오시밀러 마켓 리포트에서 뭐 이 관련되는 내용을 좀 다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상으로 이제 공시에 나왔던 셀트리온 이제 홀딩스의 1월 22일, 23일에 장내 매수해 가지고 지분이 늘어났던 부분 0.26% 주식 수는 한 56,000주죠. 근데 이제 요게 1월 19일인데 1월 23일, 1월 23일 이게 뭐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변동일은 결제일입니다. 이게 3일 결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이 변동된다는 말은 이번 주 이제 거래일로 치면 뭐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이렇게 뭐 장내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 13주 17일 기준으로 공매도 이제 잔고는 136만 주대고요. 그 다음에 대차 거래는 체결보다 상한이 6만 9천 주로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좀 제대로 된 양봉이 나와서 18만 원대 양봉이 나와서 20만 원대 회복이 이제 나오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하고, 1월 말부터는 이제 4분기 컨센서스 실적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이 주면서 또 리포트도 나오고, 뭐 월말이 되면 또 이제 과거에 같으면 항상 이제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이제 뭐 넘어가는 이 매출 관련되는 뭐 공시가 뜨고 있는데, 이제 합병이 되었으니까, 자, 매출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이게 어떻게 좀 변경되는지, 그리고 이제 4분기 끝나면 1분기에서 이제 합병 셀트리온의 삼각 관련되는 부분이 어떤지가 시장에서 가장 뭐 좀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흐름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